당신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목요일입니다. 목 빠지는 상담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자, 목 빠지는 상담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주식 상담소가 오늘 있는 날인데 네. 저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시장에 좀 시원한 상승 그리고 약간 이런 표현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질적으로 좀 좋아지는. 질적으로 좀 네. 좋아지고 재미도 좀 있어지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좀 활발한 이런 시장을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뭘까요? 네, 우리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네. 힘내면서 네. 코스피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 0.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연 사실 알테오젠 많이들 알테오젠. 네, 이야기하시고 지금도 뭐 댓글창에 나오고 있어요. 네. 보셨을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사실 갔다가 낙폭 좀 줄인 게 그래도 마이너스 10%. 네, 지금 10%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벽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네.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어떻게 보셨어요, 실적?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다. 근데 엔비디아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시장은 만족할까? 눈높이가 점점 높아져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어도 좀 놀랄만한 실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시간 외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눈높이가 엔비디아에 기대하는 바는 진짜 높구나. 야, 네. 이게 그러니까 잘 하는데 뭐 어차피 잘할 거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 비아냥 느낌 같기도 하고 시장이 궁금해집니다. 그럴까요? 오늘 그분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쿨지움 박지훈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네,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긴 한데 시장이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엔비디아 실적들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만났을 때는 수능 맞아요. 저희 한 시간 늦게 수능 했었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평균 학생들 이제 중하위권이라고 봤을 때 뭐 뉴스의 탑 기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는 커트라인이 얼마다, 뭐 연세대 고려대는 얼마다, 그렇죠. 뭐 의대는 커트라인이 얼마다. 이렇게 막 보면서 내 얘기가 아닌데. 약간 한국 투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굉장히 관심 있어 밖에 봐야 되겠지만 실제 국장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결국 이제 9시에 때 내 계좌를 열어봤을 때 엔비디아와의 어떤 그 상관계수는 그렇죠. 높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간밤에 뭐 미국 테크 말고도 이제 바이오 업종도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서 51선 회복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도 이제 어제까지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소위 말해서 코스닥 공룡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뭐 CFD 계좌 출회에 대한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하락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극단적인 좀 투매가 아닌 투매인 모습들이 나타나서 좀 불편한 그런 시장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평가를 살짝 해주시죠. 그러니까 잘 했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5,000주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뭐 NH의 해외 주식 뷰도 그렇고 외사의 생각도 그렇고 5,000조 한국 돈으로 5,000조에서 한 7,000조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노이즈는 없습니다. 3분기 실적 괜찮았고 저는 근데 실적 전체 총량을 보지 않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는데 컨센보다 굉장히 높았던 구체적인 사업부가 자동차 사업부. 그러니까 4억 4,900만 달러가 나왔는데 컨센은 한 3억 6천이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자율주행, 로봇 요쪽에서는 이제 서서히 숫자가 내러티브에서 넘버스가 되는 굉장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시장 굉장히 혼돈스러운 장이긴 하지만 이 자율주행과 이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일부 뭐 HL 만도부터 시작해서 뭐 개별단에서는 일단 레벨업이 됐지만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할 만한 그런 영역이 아니었나. 전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약간 투자 아이디어를 좀 걷어냈고요. 문제는 이제 HBM 관련된 밸류체인들 기업 딱 두 개만 얘기했더라고요. 오늘 엔비디아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빠졌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이별인가? 근데 약간 좀 변수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보면 테슬라가 이제 HBM에 대한 납품 니즈도 좀 있거든요. 그거를 뭐 조율하겠죠. 하이닉스인가 아니 마이크론인가?
반격의 삼성전자 거를 만약에 주문을 넣어주면 네. 이건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펴볼 수 있었던 오늘 아침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까지 이야기해봤고요. 네. 엔비디아 시간외 거래 반응을 또 보면 이걸 보면서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어떨까? 근데 맞아. 예상 외로 또 선방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뭐 방산주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좀 궁금하시다. 별밤님이 조금 아까 또 궁금한 네. 점을 올려주셨는데 특징적으로 지금 빠지는 포착되는 섹터가 있을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다. 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오늘 시장을 견인하고 받쳐주는 건 뭐냐면 네. 2차 전지와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는 뭐였냐면 제약바이오였고 방산주였고 네. 우주항공이었고 소위 말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트럼프 수혜주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판정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 시장 이렇게 돋보기를 펴보게 쭉 보면 거기서도 약간의 보이지 않는 균열감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봤을 때 이거는 순환매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IRA 법안 관련된 폐지 노이즈로 일단 많이 빠졌던 2차 전지도 오늘 약간 기술적 반등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사실 이래요. 저도 이제 컨텐츠를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많이 들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단연코 삼성전자 빼고 2차 전지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개인들의 지금 신용 물량 한번 지금 매일매일 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와 정말 무슨 계곡 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개인들은 거의 지금 100기를 좀 들까 말까 하는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코스닥 거래대금이 이제 7조가 넘어서 거래량은 예전보다는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은 비자발적인 매도 행렬도 좀 일부 껴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커버하는 여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고민이 많을 거고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살짝 해보면 일단 평균 값은 중립이에요.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사세요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중립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결국 구매했을 때의 세액공제 생산했을 때의 세액공제. 요게 이제 노이즈가 생겨서 주가가 레벨 다운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리스크가 뭐냐면 만약에 중국이 직접 중국 제품들이 중국의 자동차가 전기차가 미국 쪽은 지금 MS가 별로 없는데 만약 미국 쪽까지는 만약에 수출 수입을 이렇게 문호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당근 카드로 만약에 제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한 번 더 레벨 다운될 수 있는 한국의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인데 그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현재 밑방향으로의 익스포저는 주가 측면에서는 한 10에서 15%가 더 네. 빠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야 그러면 이렇게 얻어 맞았는데 최욱 선생님이 너 일로 와 10대 맞아 8대까지 맞았거든요. 9대 10대 그거 아프다고 피합니까? 때리세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 그러면 아직은 모든 게 지금 취임하고서 행정명령이든 뭐든 아직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월 22일 이후에 판단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서서히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트럼프 팀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많이 들을 것이고 이제는 너무 100% 폐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 더군다나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던 알테오잔이라든지 리가켐바이오, 유한양의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에서 좀 네.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000억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고는 있지만 바이오가 흔들리고 있다? 야 그리고 방산주가 저렇게 좋다는데 방산주가 흔들리네? 오늘 너무 나쁜 게 빠진데요? 네. 아니에요. 나쁜 게 악재가 아니다? 아니라 당연히 어느 이 시점에서는 하나 시스템 보세요. 조선주 보세요. 한국 항공우주 보세요. LIG X1,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고점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누가 하나 톡 점만 찍으면 후두두두 나올 수 있을 만한 불안한 기술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악재가 아닌 그냥 수급적인 논리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물론
시발점은 제약바이오에서 얘기 다 됐지만 네. 거대한 공룡급에서 이게 매도가 좀 나오면 다른 섹터로 좀 여파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상황이 수급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아랫돌을 빼서 이제 윗돌을 괴는 그런 좀 불안한 상황이고 네. 연속성이 없는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고 빠졌던 수급이 일부 낙폭과대 제약바이오가 아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기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최근에 컨텐츠라든지 네. 엔터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팀에서는 한국을 괴롭힐 만한 게 딱히 없어요. 뭘로 쟤네들 괴롭히지? 그러니까 약간 자유로운 그런 영역이어서 네. 이쪽은 뭐 턴어라운드 관점, 그리고 뭐 컨텐츠나 이런 엔터 쪽에서는 뭐 딱히 뭐 건들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그만 때리래요. 아프다고. 그러게요. 오늘 방산주가 진짜 좀 낙폭이 크긴 합니다. 네. 한화 시스템이 8%대까지 좀 많이 낙폭 빠지네요. 키우고요. LIS 넥스원이 7.8%,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6% 후반대, 지금 한국 항공우주도 4% 가까이 지금 네.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네. 우리 쿨지훈 부장님과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실시간 상담 고민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또 궁금한 거 올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종목이든 업종이든 여러분들 궁금한 투자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의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의 마음은 늘 시원하게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근데 이 제목을 제가 미리 봤거든요. 예. 굉장히 시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험난한 시장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추운 이제 서서히 이제 바람도 좀 제법 세졌고 물론 계속 뭐 사무실에 있으면 덥더라고요. 덥죠. 아, 예, 날씨도 난방이 시작이 됐으니까. 시장 때문에 더 더워요. 더워. 열이 열받는.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에어컨 실어 가자 그러면 이제 밖에 잠깐 나가면 이제 선선한 바람, 이제 추운 계절이 서서히 다가올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와중에서도 제가 아까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앵커님한테 그랬죠. 안 하면 본전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본전인데.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다. 그래서 이럴수록 현금에 대한 역시 소중함은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원전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은 참 이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1번 천연가스, 2번 원전. 원전.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네. 그런 팩트입니다. 그러면 물론 뭐 SMR이라는 뉴스케일 파워 이쪽에서의 흐름들은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고, 그럼 국내로 봤을 때 무엇을 사야 될까? 물론 BHI는 이미 더블 났어요. 바닥에서 더블 났고, 네. 그런데 다른 종목들도 같이 그럼 더블 정도의 퍼포먼스를 냈는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TSMC는 설계의 달인, 설계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전에 잘 설계해주고 디자인 잘해주는 회사가 바로 두산그룹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잘해요. 잘한다고. 예.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이렇게 가볍지 못한 이유는 뭔가 노이즈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 두산 그룹의 어떤 그룹 재편 뭐 이런 밥캣이 만약에 빠지면, 그러니까 밥캣은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을 지금 네.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연결해서 만약에 두산 밥캣 실적이 빠져나가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비싸져요. 그러니까 원전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 끝났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자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네요. 네?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린 건 아니고 네.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쪽이 보면은 이제 체코 끝나고 나서 그럼 2025년은 요런 약간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타이트합니다. 2025년, 2025년에 다 수주 대기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원전 관련된 회사들은 수주를 언제 받느냐? 한 1, 2년 뒤에 받아요. 그러니까 2026년 이후에 받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2년 뒤에 있는 밸류를 따온다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비싼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 시원하게 또 두산 자체에 대한 그룹 노이즈도 좀 일부 있을 수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희 NH 원전 섹터에서 탑픽은 맞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트레이딩 영역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마음 놓고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한전 기술도 좋긴 한데 한전 기술은 밸류가 비싸요. 밸류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요거는 차트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한번 올라갈 만한 여진이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밸류 때문에 좀 노이즈가 좀 있어서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대형주 단에서는 차선책이 그래서 한국전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거예요. 한전 차트를 한번 제가 여기 있네요. 이걸 제가 월봉으로 한번 쫙 바꿔볼게요. 월봉으로. 예. 오. 월봉 같은 경우 딱 이렇게 보면 어때 보이세요? 이걸 일봉이라 생각하고 일봉이라 생각하면 이걸 일봉이라 생각하면 조금 최근에 이제 들어 올리려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저는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가격 메리트 있는 아, 거죠. 아.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딱 바꿔볼까요? 네. 어때 보이세요? 최근에 좀 올랐네. 아니 이렇게 길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길게 볼게요. 산이 봉우리가 높네.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다시 제가 그냥 저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한국전력은 단점이 뭐가 있냐면 빚이 많죠. 그렇죠. 120조 이상의 맞아요. 차입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년에 한 15조 이상의 뭔가 캐펙스 투자를 또 하고 막 돈을 좀 써야 되는 회사가 한전이에요.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산업용 전력에 관련된 전기요금을 올렸죠. 10% 가깝게 올렸어요. 올렸으면 이 올린 거에 대한 인상 효과는 언제 반영됩니까? 4분기의 실적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럼 4분기 실적 굉장히 청신호예요. 근데 3분기 실적 봤더니 3조 넘게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 한국전력의 시총이 15조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이 방송 전에도 지금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지금 한전에 대해서 이렇게 네. 재무 분석을 해주신 걸로 알겠는데 간단하게 이제 심플하게 접근해야 돼요. 종목은 복잡하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네. 간단하게 그냥 그러면 이 한전의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금 언제 올릴까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면 산업용 요금 올렸으니까 이제 민간에게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되겠죠. 가정용. 그거를 내년 전 3월로 보고 있어요. 3월. 네, 3월을 보고 있어요. 난방 끝나고인가요? 뭐 그렇죠. 네. 굉장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조 3천억의 3분기 실적을 러프하게 곱하기 4 해보면 4, 3, 12 최소 12조를 버는 개념이잖아요. 이 한전의 시총이 15조. 그러면 계산법이 나오는데 물론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영업이익 가지고 예상하는 것 뿐이긴 한데 밸류가 싸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한전이 이제 10조 이상의 내년 가이던스를 만약에 번다고 했을 때 민간에게까지 전기요금을 올려? 그러면 내년에 실적 서프라이즈는 당연한 얘기. 그리고 물론 지금 한수원에서 수주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주를 다시 넘기겠지만 한국전력에 대한 이 미래 청사진 그림도 굉장히 좀 내년에는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흉흉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KT 주가 보셨죠? 이 통신주가 이 AI라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통신주 밸류업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무거웠던 통신주가 가볍게 올라가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실 겁니다. 그것이 저는 한국전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다만 리스크는 없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가만 체크하시면 돼요. 유가. 종목은 복잡한 내용을 그냥 심플하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전에게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하향 평준화 안정화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70달러가 좀 안 돼요. 만약에 에너지 정책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약간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체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수요 공급단 논리를 봤을 때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증권사의 이 유가에 대한 내년도 전망은
전강후약 아니면 요 정도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많이 오버슈팅 나와야 한 $80 넘지 못한다는 전망이고요. 하향하게 되면 심지어 $50까지도 보는 하우스비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것들은 아마 한전에게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석탄 가격도 뭐 조금 약간 오버슈팅 나오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좀 하향 안정화되면 한전에게는 좋을 거 같고 네. 마지막 하나 또 꼽힐 수 있는 거 뭐냐면 요 섹터입니다. 뭐냐면 반도체와 철강을 보자 이거거든요. 반도체와 철강. 네. 지금 누구도 철강을 안 봐요. 아니, 아무도 안 봐요. 내가 철강 얘기하잖아요. 어떤 고객님은 너 나 싫어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지금 핫한 종목 안 주고 갑자기 철강? 철을 네. 얘기하는 거야. 철강을 말한다고? 그렇게 내가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말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정말 진짜 철강은 봐야 돼. 왜 봐야 되냐면 왜? 그냥 단순한 심플하게 보면 네. 올해가 좋아 내년이 좋아 내년이요. 그 사는 거예요.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 그럼 뭐가 좋을까? 2차 전지와 철강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배당을 아주 따박따박 배당 성향의 회사 정책이 강하게 지금 완전 무장하고 있는 동국지강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데 물론 완전한 경기가 싹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 공급 논리로 중국이 철강을 잘 수출을 안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공급을 잘 안 해. 캐펙스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수요도 안 좋다며. 그러면 충분히 가격에 대한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지금 철강 키워드 나오자마자 댓글창이 네. 난리가 났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와 내년 봤을 때 판정승 부동화 하면 2025년이 부동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은 이 혼돈 시대에 충분히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반도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다 한 번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지겹지만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삼전. 예, 락바텀에서는 삼성전자 사야죠. 삼성전자 사야죠. 과거 역사상 보면. 근데 리스크는 있죠. 뭐가 있냐면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 번 1일 천하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게 힘이 한 없더라고요. 이틀, 네. 강하게. 근데 왜 그렇게 10조라는 금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이런 주주 환원 정책 강하게 KB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막 밸류 관련 종목들을 한번 짠 하고 얘기하면은 네. 굉장히 주가의 연속성도 좀 보장되는 그런 섹터들도 많은데 네. 삼성전자는 뭐 1일 천하야.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매를 때리려고 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어제 민주당에서도 약간 대한민국의 이 주가 레벨을 위한 회의도 많이 하셨는데 나 그래서 나온 게 상법 개정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 금투세 폐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금산분리 관련된 내용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식을 소각을 하면 반대적으로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갖고 있는 삼성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 넘어서면 안 되니까 10% 넘어서면 주식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들은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수록 이런 규제 때문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제 노이즈는 굉장히 극에 치닫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수록 삼성전자는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적어도 YTD로 내년도의 수익률만 봤을 때는 저는 한 30% 이상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금리를 원래 3-4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치 보고 있잖아요. 못할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무슨 철인 28호 같은 강공하는 미국 체력에서 과연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까? 못해. 지금 4.4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네. 대한민국 주식이 올라가려면
환율이 1390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10년물 구체 금리가 4.4 언더로 돼야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7달러지만 약간 이거 좀 버거운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밑으로 꺼져줘야 오늘도 모건 스탠리가 한국 시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시장 중립에서 니네 매도라고 지금 의견 언더퍼폼 했거든요. 레포트를 썼거든요. 오죽하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매를 이렇게 맞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발상으로 이럴수록 좀 더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막 따라잡으면 수익이 네.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실제 실전해 보면 네. 막 주도주 쫓아가서 하는 매매 이거 굉장히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럴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노이즈에 대한 가격 프라이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좋은 내용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뷰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되 실제 매수 엔터는 전 지금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만 보면 저는 삼성전자 굉장한 효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10년물 금치 채권 막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채권 투자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고객 문의가 채권을 ETF 관련된 문의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TLT라든지 뭐 TMF 이런 여러 가지 그 채권 관련된 ETF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 굉장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고민할 바에 차라리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 배당 수익률 이거 생각해 보면 최근에 롯데그룹 굉장히 많이 노이즈가 있었죠. 엄청 맞아요. 많았잖아요. 네. 아니 저 이거 약간 좀 너도 약간 이게 시장에 스트릿 애널리스트가 되게 많은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증권사 직원도 아닌 전업 투자자들의 어떤 스트릿 애널리스트, 스트릿 컨센서스가 네. 시장을 호도하는 게 좀 심하게 있다고 생각을 목소리가 해요. 많이 커져서. 그러니까 네, 돈은 네. 설이 너무 많고 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게 뭐 이거에 따라서 근데 시장이 꿈쩍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그 얇아져 있기 때문에 네. 급등락이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고 롯데그룹도 그 유동성 그러니까 힘든 건 위기설로 맞아요. 네. 힘든 건 맞는데 얼마 전에도 3% 초반대 CPI 다 발행했고 네. 롯데건설 최근 분양 이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있고 미분양 우측은 없거든요. 그리고 뭐 롯데 온 관련된 이런 것도 사실 뭐 몇 조? 아니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고 롯데케미칼 실력 안 좋은 건 알죠. 근데 자회사는 어느 정도 매각을 해서 구주주 매각을 해서 충분히 이런 노이즈들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 시장이 와 얼마나 그 연약함이 있기에 아하. 이런 누군가의 어떤 그런 뭐 찌라시 설 이런 걸로 시장이 와 엄청나게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모습들. 알테오젠, 보르노이, 유상증자, 뭐 특허 여러 가지 이런 소문들이 막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 한마디 한마디에 이런 거대한 공룡급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도 가볍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 시장이 정말 살얼음판 시장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그리고 투자자들도 예. 굉장히 좀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 전반의 신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누구나 다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좀 중요한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을 감히 좀 맞아요. 해봅니다. 나도 네. 반성해.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손 들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신뢰성이 와, 좀 근데 저는 많이- 오늘 우리 부장님의 이 발언들 과연 우리가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돌아보게 될지 철강과 반도체를 꺼내주셨기 뭐 때문에 항전 얘기도 해주셨고 기억해 두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전략 살짝 만져보고 네. 저희 들어온 사연들과 실시간 채팅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당당히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소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위 FOMC 회의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 시장 참여들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있는 이런 이벤트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요것이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낙폭 과대의 가치주들과 그다음에 내년도의 전망이 조금은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의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알테오젠을 비롯한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산, 하마 시스템을 통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급락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요 수급이 과연 내일 반발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약간 소위 말해서 일부 빠져나간 건 팩트예요. 오늘 사서 내일 다시 재사겠다? 저 이거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 가격대에서 횡보만 해도 다행이다.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플랫하게 주가가 유지가 된다라면 그 자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이런 굉장히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연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요 수급이 약간 이쪽 시소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일단 엔터와 컨텐츠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은 지금 HL 만도를 제일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증권사에서는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종목들도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단 레벨업이 되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오는 몇 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시 2차,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그 재건 테마들 굉장히 개인들이 맞아요. 우크라 재건. 네, 사무실에서 이제 고객들 얘기하다 보면 재건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매매를 되게 많이 하세요. 트레이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요? 재건 테마가 진짜 수혜주인지. 그래서 지금 보면 영국에서 만든 무기도 우크라이나가 한번 쐈잖아요. 본토에. 네. 그리고 지금 계속 화해 제스처를 손을 내밀고는 있는데 단서를 달잖아요. 나토 가입하지 않을 거지? 뭐 요런 여러 단서들 네. 뭐 여러 가지 하는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굉장히 그냥 단기 방망이 짧게 잡고 그냥 매매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찐 수혜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기대감에 그냥 카테고리의 범주에 들어있는 그 종목 검색해가지고 아 요거 수혜주구나 요렇게 해서 이런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시면 아 전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여기서 터져서 저기서 터져서 손실 많이 나고 있는 이런 구멍난 수익률 계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역발상 전략으로 좀 빠르진 않더라도 천천히 갈 수 있는 좀 느긋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주주 요건이라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키워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항상 불어오르는 11월 중순서부터 1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코스닥에 특히. 근데 뭐 오늘 뭐 CFD 계좌의 출회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저는 일부 사실은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50억 이상 번 투자자들 꽤 많아요. 아 정말로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많이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이 다쳤죠. 얼마 네. 전에도 지금 그저께 축구했었죠. 팔렌스타인이라고. 네. 2024년 전 세계 주식 수익률 제일 꼴등에서 세 번째 한국과 전 세계 꼴등에서 네 번째 팔렌스타인이 붙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또. 1대1로 비겼는데 어쨌든 개인들의 수익률은 처참하지만 실제로 네. 반대해서 보면 쉬웠다는 사람도 있어요. 장이 올해. 왜? 주도주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우주방산, 뭐 알테오젠, 뭐 모르노 이런 종목들, ADC 관련 종목들, 표적항암제 이런 종목만 잘 초이스했으면 수익률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개인들 굉장히 있습니다. 큰 손들. 사람들. 그 자금들이 일부 빠져나가는 것들 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건 다른 종들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5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큰 종목에서는 네. 수급적인 불협화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절적으로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뒷부분에 상담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가 봐야 되겠죠. 잠깐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일 사실 종목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조금 다채롭게 알찬 내용으로 더욱더 꾸며드리기 위해서 개편을 했잖아요. 개편을 했죠. 네, 그래서 종목 상담 일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죠.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목 빠지기구나. 그러니까 목 빠지게 좀 기다리는 목요일. 네. 어. 그래서 귀해진 만큼 또 정성껏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신청 방법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설문 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 1번이에요. 설문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방법 2번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이게 왜 고민인 건지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은데 난 글재주가 없는데요. 걱정 마세요. 저희 작가님이 잘 이렇게 만져드립니다. 작가님이 여러분 뼈만 보내주셔도 그러니까요. 옷까지 입혀드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도 보내드릴게요. 네. 자, 들어와 있는 사연 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재무 씨? 닉네임 네. 황금빛 민들레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입니다. 이민 가기 전 제 오, 주식 모두 정리해야 할까요? 이민 가신대요? 떠나시나 봐요. 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한 지 3년 차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열심히 회사 생활에서 모은 돈으로 아들, 딸 모두 결혼 장가 보냈고요. 이제 캐나다로 나가서 노후를 보내며 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는 기간 동안 동기들을 만났더니 어머나? 주식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솔깃해서 가기 전까지 소량으로만 해보자 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머나 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중도 손실도 너무 커졌습니다. 곧 캐나다에 나가서 오랜 시간 보내고 이제 한국에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올 생각이라 이미 투자한 주식을 손실 보더라도 팔고 갈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갈지 걱정입니다. 저는 포스코홀딩스, 이오테크닉스, 파이넴텍, LS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LS를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 20%가 넘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대선 이후 주목해야 한다고 해서 일찌감치 넣고 기다렸는데 아니 뭐 트럼프 당선되니까 인플레 감축법 이야기 나오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이오테크닉스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 변동성 큰 상황이고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파이넴텍, LS 내년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모른 척 묻어두고 갈까요? 내년 초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부장님?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황금빛 민들레님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제목 자체가 이민 가기 전이라고 하시길래 네.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내 시장 많이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일까 했는데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진짜 노후를 카나다에서 그러니까요. 단풍국에서. 네. 근데 퇴직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주식으로 동기들은 꽤 많은 돈을 벌어서 이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요.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그때 장이 좀 좋을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요. 또. 예. 그렇게 또 위안을 해보면서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볼까요? 첫 번째 종목 일단 점수 한번 여쭤보고 점수 한번? 점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점수. 수익률이 한 종목 세 종목이 한 20%대 맞아요. 마이너스잖아요. 네. 대부분 그럴걸요? 양호하다 더 생각을 들어서 괜찮은데. 양호하다. 어.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포트 현재 상황 보면 마이너스 3점 줘서 한 7점 정도 포트인 것 같은데요. 7점 정도의 포트. 예, 충분히 저는 내년까지 좀 보유하신다라는 전제라면 굉장한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요? 오. 하나하나 그럼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 당선되고 인플레 뭐 감축법이다. 트럼프 2기에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재건주로 또 기대를 받고 있는 주기도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잘 살아나야 되냐면 일단 리튬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사업부도 하니까 2차 전지 쪽 지금 키로당 한 15kg 한 10달러 키로당 한 10
$10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남는 것도 없는 역마진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지금 중국 쪽이나 이런 동태들을 파악해 보면 지금서부터는 서서히 반등 조짐이 좀 보여요. 그래서 리튬 가격 올라올 수 있으면 좋고, 왜냐하면 얘네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 갖고 있거든요. 염호 사업 잘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영업이익 단선 좋아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철강 가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구리나 철강 요런 금속 관련된 에너지 섹터에 대한 뷰는 전체적으로 내년도는 괜찮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참 공교롭게,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뭐, LNF, 뭐, 에코프로 BM,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 다 하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잘 안 내리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포스코홀딩스의 퍼포먼스, 잠재력, 그 다음에 이 내년도부터 좋아지는 거에 대한 약간 이런 생각들은 애널리스트들 다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서서히 사 모아야 할 종목이 포스코홀딩스고, 만약에 내년 2025년, 2026년은 이 지금 사연 주신 이민 가셔도 요 종목은 좀 안 팔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포스코홀딩스는 사 모아 가셔서 수익률 제고에 아마 도움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뭐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네. 요거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느 정도 모든 악재는 다 반영이 서서히 됐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 상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강한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오늘 4개 종목 중에 가장 강한 추천 느낌일까요? 그럼 매우 강한 투자 성향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묵직한 자금, 여유 자금, 그럴 때는 제격이다. 제격이다. 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자. 강력하게 추천. 좀 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선이면. 강력하게 좀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중 20%고 수익률 마이너스 26%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변동성도 심하고요. 맞아요. 지금 17만 원대 매수하셨는데 지금 가격은 12만 원대 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전반이 투톱이 영향을 받으면서 장비주는 어떨까 궁금하신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11만 원대도 찍고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비주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를 좀 좋게 말씀하셔서 부장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차트를 보면요. 8월 5일날 급락으로 했지 않습니까? 뭐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다 8월 5일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반등 시도했지만 다시 꼬꾸라지고 또 반등 시도하려 했지만 다시 꼬꾸라지고 또 반등 다시 하려나? 뭐 요런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이제 시기열을 한 3, 4개월 전으로 돌아갔을 때 한 이 가격대에서의 레포트들이 막 나옵니다. 목표가를 센 데는 한 28만 원, 뭐 26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의 형성된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면서 이게 반도체 관련된 정책들 뭔가 여기서는 안 좋은 법안이 또 나올 수 있고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다시 폐지되는 거 아닌가라는 노이즈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게 일단 하이브리드 본딩은 HBM 시장에서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럼 온 디바이스 A로 넘어가는 트렌드는 맞는 거고, 그러면 이거 장비주잖아요. 장비주면 이 회사가 무슨 장비를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를 이제 제조를 하면 여기다 우리 마킹 하잖아요.
마킹. 그러니까 몇 년도에 제조했고 몇 월 네네네네. 며칠에 어디 겁니다. 이렇게 마킹하잖아요. 요걸로 원래 돈 버는 회사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원래 기존에 돈 매출단의 상당 부분이 이 마킹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네. 이오테크닉스인데 왜 애널리스트들은 이 마킹하는 이 장비 사업단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막 목표가를 올렸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어닐링 장비. 어닐링 장비가 뭐죠? 어닐링 장비. 그러니까 열을 가하고 열을 식혀서 표면을 좀 약간 형태를 좀 바꾸는 재료 표면을 좀 변형시키는 과정에 이제 어닐링인데 요게 이제 계속 뭐 V10 라인이라든지 뭐 이번에 3D 낸드 이쪽에서도 지금 어닐링 장비가 계속 채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2025년서부터 지금 시작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H빔이 쌓는 거잖아요. 본더 장비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쌓는 거예요. 붙였다가 떨어뜨리는 거. 이게 디본더거든요. 네, 여기서도 지금 대만의 누군가랑 저도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대만의 어떤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랑도 디본더 장비에 대해서 지금 이거 최근에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공식적으로 지금 IR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사에서 얘기한 코멘트를 좀 빌리면 그쪽도 지금 계속 콜라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고 다이싱,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톱날처럼 톱날로 이렇게 쑥쑥 이렇게 잘랐다면 이제 레이저로 미세하게 다이싱 하는 것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PCB 드릴러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올해는 영업이익 성적표가 꽤 썩 섹시하진 않아요. 그냥 올해 한 300~400억 버는 수준인데 내년에 이제 EPS에 대한 부분들, 어닝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만약에 딱딱딱딱 진도표가 잘 뽑아져 나간다면 이거 잘하면은 1,500억대 영업이익도 한번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장밋빛 신호도 하나씩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전략으로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좋을 때 사면 안 돼요. 반도체는 안 좋을 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을 때 그럴 때 저는 사야 된다라는 섹터가 저는 특히 반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장비주들 여러 후공정단부터 먼저 보세요. 후공정단에서 좀 보실 만한 게 일단 이오테크닉스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20% 손실률을 갖고 계신 상황이시긴 하지만 요거는 조금 만약에 지금 124,000원인데 뭐 한 15, 16만 원만 올라오면 수익률 굉장히 많이 슬림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버텨보자. 네. 이렇게 잡음 맞을 때 좀 안 좋을 때 사라고 배웠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파이넴텍 가보겠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 뭐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은 폴더블 시장이 어떤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 근데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해서 성장 동력 있을까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파이넴텍을 한번 차트 보면요. 오늘은 좀 오르네요. 어제 오늘. 이 차트만 보면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차트예요. 그렇죠? 심폐소생술하는 차트. 어디부터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기가 굉장히 지금 뭐 올해 한 늦봄까지는 거의 뭐 10,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5,000원이니까요. 네. 반토막 났네요. 반토막. 야, 진짜 내리막이 심하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일단 폴더블, 힌지. 원래는 이제 캐시카우는 이제 뭐 내장 힌지, 이제 외장까지도 힌지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회사가 잘 되려면 일단 삼성 저도 이제 이 핸드폰이요. 저도 이제 폴드를 써요. 네네네. 네, 폴드를 써요. 그러네요. 원래 플립을 썼다가 남자는 폴드지 해가지고 폴드를 바꿨는데 그건 그게 또 어디서 어떤 나오는 논리? 얘기야? 그래요? 아니에요? 어쨌든 네.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넴텍의 현재 실적은 삼성 요 폰이 잘 팔려야 됩니다. 폴더블 폰이. 그렇죠. 근데 일단은 망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럼 내년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삼성에서는 이 폴더블의 라인업을 좀 더 넓힐 거고 많이 낼 거고 충분히 올해보다는 내년은 잘 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그게 이거 되려면 또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nem텍이 주가가 잘 되려면 자 이게 이제 힌지가 이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네, 네. 폈다 접었다 폈다에 주름이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20만 번의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삼성폰도 있지만 이 SDC 삼성 디스플레이 쪽과 협업을 해서 지금 애플을 지금 공략하려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이 회사가 주가가 잘 되려면 애플이 파이nem텍이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애플은 한국에 와서 삼성 노크랍니다. SDC에 와서 나 할게. 나도 아이폰을 이제 폴더블 한번 해볼게. 계약할 겁니다. 물론 삼성이랑 안 할 수도 있죠. 네. 삼성이랑 하면 파이nem텍이 원래 주 고객사니까 파이nem텍을 전화하겠죠. 들어오세요. 저 드디어 애플이랑 계약합니다. 갑니다. 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수율단에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기존에는 이제 카본으로 했는데 카본은 지금 수율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티타늄으로 바꿔서 지금 수율 계속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지금 여기 주름을 지금 개선하려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이 회사 말고도 파이nem텍 말고도 UTI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 이런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주름 개선에 대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물론 공략은 삼성도 있겠지만 애플을 지금 공략하려는 그런. 그럼 좋죠. 왜냐하면 2026년에 오픈 예상이거든요. 그러면 부품단 계약은 보통 1년 전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파이nem텍이 주가 차트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차트이긴 한데 여기서 심폐소생술 호흡기를 뗄 수 있으려면 삼성 단독 밴더는 아니고 애플까지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 네. 것들이 확인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회사의 운명은 그쪽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명은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 자, 이제 LS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저희 월요일부터 LS 물어보시는 분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사연 보내주신 윈들레님도 8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87,500원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거의 뭐 매수가라고 볼 수 있고요. 비슷하죠. 네. 이제 보내주신 시점에서의 수익률이 0.6%다. 네. 근데 이게 유일한 수익률 플러스 난 거다.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맞아요. LS 최근에 보면 주가 차트 흐름 자체가 거의 뭐 이제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84,000원까지도 지금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LS 최근에 많이 채팅창에도 좀 보이는 좀 해결해 달라 보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솔루션 듣기 전에 부장님 가격만 봤을 때 네. 52주 최고가가 19만 4천 원대예요. 네. 지금 저는 그냥 가격만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 아니에요? 8만 7천 원대. 아닌가 봐. 아닌가 봐. 가격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PBR도 0.5밖에 안 되고 PER도 한 6배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싼 거죠. 근데 LS가 그 구리 가격이랑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리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 좀 안 되게 빠졌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게 맞고 그럼 시장도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데 뭐 LS, 뭐 M&M이라든지 기타 이런 자회사들이 2025, 2026, 2027 상장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시총이 3조예요. 3조인데 뭐 LS 일렉이라든지 이런 상장사 지분만 한 1조가 넘어요. 네. 그 비상장사의 지분만 2조가 돼요. 그러니까 시총 3조에는 뭐가 녹여져 있냐면 LS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만 지금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싼 거죠. 근데 왜 못 사냐? 왜 지금 제가 말씀하시자마자 지금 사야죠라고 지금 선뜻 얘기가 안 나온 게 뭐냐면 안 나와. 구리 가격이랑 연동되어 있는 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변수고 지금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먼저 스타트를 끊어줘야 돼요. 지금 LS 일렉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을 봐야 되고 효성 중공을 봐야 되는 게 바로 전력 테마 일렉 웨이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제약바이오 한번 싹 약간 좀 노이즈가 생겼죠. 네. 물론 지금 오늘 이제 밑꼬리 달면서 제약바이오도 다시 반반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으나 일단 한번 노이즈가 있어요. 두 번째, 그게 방산으로 넘어갔어요. 방산도 안 좋은 건 없는데 뭔가 수급적인 노이즈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3번 타자가 누굴까? 이쪽이야. 전력 테마도 좋은 건 알겠는데
괜히 막 부스럼 생길까봐. 그 다음에 4번 타자가 정말 4번 타자 홈런 타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게 조선이에요. 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연결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라서 이번 주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초까지는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의 형님 역할들이 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S를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를 고민한다면 지금 사도 괜찮아요. 근데 뭔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마자 먹는 게임이 되게 기분 되게 좋잖아요. 아우, 좋죠. 그런 거를 만약에 고민하려면 일단 지금 외바닥에서 V자 반등 나오려면 일단 구리가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올라갈 건 하긴 한데 왜 구리가 드라마틱하게 반등 나올 것 같지 않냐면 지금 광산 요쪽에 약간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조금 슬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고점 대비 한 18% 빠진 구리 가격이 한 20% 하회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빠지면은 충분히 반발 매수, 왜 제가 북배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지분가치 네.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시점은 제가 볼 때는 한 85,000원 정도면 충분히 안전마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요거는 중장기 투자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LS는 저희 아마 그 지주사 커버하시는 우리 김동환 연구원님의 탑픽 또 아마 그 중에 원 오브 댐 중에 아마 LS가 껴있는 엔트에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채팅창에서 아까부터 저 초반부터 좀 보고 있었는데 현대차 물어봐 주신 맞아요. 그 네. 챗이 좀 있었거든요. 네. 자동차 이제 관세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좀 걱정이 많은 섹터이기도 하고 조정을 좀 받고 최근에 조금 올라왔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 2020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을사년을 맞이해서 을사조약은 아니지만 현대차가 조약을 맺은 것들이 일단 도요타와 손을 잡고 있고 그렇죠. 네, GM과 손을 잡고 있어서 이 지금 3인방이 굉장한 지금 아마 가속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아니면 닛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폭스바겐 요쪽은 굉장히 엄동설한의 계절 이제 준비 시작을 할 것 같아서 아마 중국 쪽 드라이브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3인방 말씀드렸던 이 도요타와 GM과 이 현대차의 굉장한 공격적인 행보 드라이브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 트럼프 일기 때도 현대차의 입지는 오히려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졌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모비스 주주 환원율 정책 보셨죠? 30% 굉장한 강한 드라이브입니다. 기아 엄청 싸요. 현대차 엄청 쌉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대차의 그 객관적인 영업이익 숫자는 2024나 2025년이나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만 주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주주낭적 밸류업의 대장은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가는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제가 만약에 돈 있으면 현대차 살 거 저는 안 사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먹어봤자 그냥 저는 차트상으로는 한 5, 6만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하차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을 있어서 네네네. 여기서는 좀 좋긴 한데 드라마틱하게 지금 시장의 성격상 지금 널브러져 있는 거를 지금 사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좀 도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선택한다라면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복수의 칼날을 지금 갈고 계신 분들에게는 현대차를 먼저 우선순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그 이야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나라면 진짜 짧게 부장님 네. 화장품주 고민하고 계신 진짜 짧아야 진짜 돼? 짧아야 돼. 화장품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화장품주. 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다음 셋이 주를 같이 갈까요 지금? 그러니까.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수 알테오젠 말씀만 드리면 4%대 하락까지 지금 낙폭 많이 축소했습니다. 네. 지수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지금 방향성 좀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스페셜 데이. 내일은 금요일 스페셜 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부동산 네.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오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